예, 주블리 김병주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급하게 김병주 의원님 모셨습니다. 지난 8월 15일이었죠. 아프가니스탄에서 반군이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을 끝내 함락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정부는 바로 항복을 선언했죠. 이후 아프간 정부는 정권 이양에 합의하였고 탈레반 과도 정부가 설립된 상황인데요. 오늘의 주블리 긴급 진단 순서는 이겁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점령, 중동 지역에서 파병까지 다녀오신 우리 중동 전문가 별이 4개 육군대장 출신의 김병주 의원님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블리 김병주입니다. 예, 의원님,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이 반군에게 함락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나라의 정부가 반군에게 함락되고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요. 의원님, 대체 어떤 상황인 겁니까? 네, 미국이 철수를 시작하고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 수중에 들어간 것은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이 아프간을 공습했죠. 그 이후에 20년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탈레반은 지난 8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공격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지난 6일에는 아프간 남서부 님로르주를 장악했고 이후 수도 카불을 향해서 진격했죠. 14일에는 아프간 북부에 있는 최대 도시 마자르 사리프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프간 정부는 항복을 했죠. 이후 지난 15일 날 탈레반은 아프간 수도 카불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탈레반에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하겠다고 하면서 항복을 선언했죠. 동시에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사임을 결정했죠. 정말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죠. 46년 전 베트남 사이공이 함락될 때 프리컨스 윈드라는 작전이 있었습니다. 1975년 4월 29일에서 30일 사이에 24시간 진행된 작전이었는데요. 약 7천 명의 미군과 미국인, 미국을 도와줬던 베트남님을 탈출시키는 작전이었죠.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이와 비슷한 패닉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도 카불에 있는 공항에서는 탈출 인파들이 넘쳐나고 아비규환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죠. 아직 아프가니스탄에는 미군을 포함한 미국인들이 한 10,000명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철수를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 군 생활 중에도 혹시 중동에 근무를 하셨나요? 중동의 아프가니스탄과는 어떤 관계가 있으신지? 아프가니스탄과는 제가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계급이 군에서 소령 당시에 1994년, 95년경에 파키스탄과 인도 지역의 분쟁 지역이 캐시미르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캐시미르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유엔 요원으로 1년 반 정도 근무하면서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깊게 이해를 할 수 있었죠. 2003년도 이라크전이 일어났을 때 미 중부사에서 이라크전 전쟁 분석 장교 근무를 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아프가니스탄전과 이라크전을 같이 관장하는 사령부입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전쟁을 모니터링 할 수가 있었고 이라크전도 모니터링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사실은 그때부터 더 깊은 이해를 할 수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쭉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해왔었습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미국과 공조하면서 우리 정부에서도 파병 부대를 보내는 등 아프가니스탄의 민주정부를 세우고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다시 시계가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서 저는 몹시 아쉽고 또 앞으로 아프가니스탄의 미래가 많이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저로서는 일단 아프가니스탄이란 나라를 들어본 것은 2001년 9.11 테러 이후인 것 같아요. 근데 좀 저희로서는 잘 안 알려진 나라기도 하잖아요. 네. 아프가니스탄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요? 아프가니스탄은 현재 우리 한반도의 한 3배 정도 크기의 나라죠. 인구는 3,800만 명 정도 있고요. 아프가니스탄은 주변 6개 나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키스탄과 이란, 또 중국, 우즈베키스탄 한 6개 나라에 에워싸여 있고 실제 역사적으로는 실크로드가 지나갔기
기도 했죠. 그래서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했었죠. 그리고 지형적으로 보면은 해발 7천 고지에서부터 높은 고지는 4천, 5천, 3천 이런 고지도 있고 또 일부 지역은 사막까지 있는 지역이고 또 파슈툰족이라든가 여러 종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언어도 파슈툰어라든가 여러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 나라이기도 하죠. 아까 7,000m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럼 기후도 굉장히 좀 다양하겠네요. 아, 그렇죠. 아주 고산지대는 아주 춥고 또 저지대인 사막지대는 아주 덥고 이렇게 겹쳐 있는 지역이죠. 그만큼 어떤 뭐 게릴라전을 펼치기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서 지금 반군으로 활동하고 있는 탈레반은 과연 어떤 단체이고 조직인가요? 네, 그 탈레반은 원래 의미는 학생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슬람 학교의 학생들로 최초에는 구성이 됐죠. 그래서 탈레반은 실제 1990년 중반에 세력화를 해서 무장하면서 정치 세력화가 됐던 무장 단체입니다. 그리고 1996년부터 5년간 탈레반 정부를 만들어서 공포 정치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야말로 탈레반은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를 지향하고 있죠.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지정학적인 환경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제국의 무덤이라는 네. 별명이 있더라고요. 예. 어떻게 해서 그런 별명까지 얻게 된 것이죠? 예,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아주 험준한 지역의 산악 지역으로 있기 때문에 정규전이 잘 통하지가 않고 비정규전, 게릴라전이 많이 통하는 지역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알렉산더도 그 지역에 와서 아주 고전을 했었고요. 영국이 1800년도에 세 번에 걸쳐서 전쟁을 했었는데 고전을 하고 결국은 물러났었죠. 그리고 1979년도에는 소련이 침공을 해서 10년간 그 지역에서 전쟁을 하다가 결국은 물러나게 됐고요. 이번에 미국이 2001년 10월 달에 아프간을 침공한 이후에 20년간 전쟁을 하다가 결국 물러나게 됐죠. 왜 이런가 하면은 그 지역은 정규군이 힘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험준한 산악 지역, 또 숲이 많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게릴라전이 많이 효과적인 지역이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정찰 자산들이 아주 발전돼 있고 미사일이라든가 공군력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국의 무덤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미군이 철수한 이후로 생각보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간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미군은 이렇게 출전을 결심하게 되었고 또 다시 후퇴를 하게 된 거죠.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관여한 거는 9.11 테러와 연관이 있죠. 9.11 테러의 배후는 알카이다 조직과 오사빈 라덴이었습니다. 그 당시 알카이다와 오사빈 라덴은 아프가니스탄에 근거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당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에게 오사빈 라덴을 넘기라고 요구를 했었죠. 그때 이제 탈레반 정부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공격을 해서 알카이다 조직 테러의 근거지를 제거하고 오사마 빈 라덴 색출 작전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실패를 했죠. 그래서 2011년 한 10년이 지난 후에 오사마 빈 라덴을 파키스탄에서 잡아서 제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초전에는 9.11 테러의 테러 근거지를 제거하고 또 주동자인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하겠다는 대의 명분이 이루어졌었죠. 그런데 오사마 빈 라덴이 10년 후에 제거되면서부터 대의 명분을 많이 잃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미국은 거기에서 철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오바마 정부에서도 철수 발표를 한 적이 있고, 트럼프 정부에서도 철수 결정을 하다가 이번 바이든 정부에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3개월 전부터 철수를 시작하게 됐는데, 철수를 시작하게 됨으로써 급격히 아프가니스탄의 민주정부는 무너지기 시작을 했죠. 사실 이 20년 동안 미국은 탈레반 정부를 대신해서 민주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군도 건설을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이번에 너무나 어이없게 무너지게 된 것이죠. 철수가 시작한 지 3개월, 4개월 만에 이렇게 수도 카불까지 함락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좀 파병 부대를
보냈고 또 지원도 해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아프가니스탄의 관계는 뭐 어떻게 이루어졌고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50년에 걸쳐서 수교와 담교를 반복했습니다. 1973년에 정식 외교 관계를 맺었다가 5년 뒤에 단교를 했죠. 왜냐하면 공산주의 국가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단교를 했었고 2001년 테러와의 전쟁 이후에 민주정부가 들어섬에 따라서 2002년도에 우리가 국교를 다시 정상화했었죠. 그리고 우리 파병 부대들 또 재건 부대들이 파견을 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민주정부 수립에 기여를 하고 국가 재건에도 많이 기여를 해왔었죠. 우리 파병 비용 외에도 우리가 20년 동안 투자한 것이 한 1조 원 넘게 투자를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탈레반 무장 세력에 우리 국민들이 표적이 된 적도 있죠. 아마 2007년도 샘물교회 교인 피납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탈레반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대사관은 폐쇄하고 대사관 직원과 우리 국민들은 다 다행스럽게도 철수를 다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가 불투명합니다. 외교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편적인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국가와는 항상 협력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죠. 미국도 탈레반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탈레반 정부와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는 국제적인 추이를 보면서 또 탈레반 정부의 행동을 보면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보도된 내용이랑 사진을 좀 봤는데요. 뭐 수송기에 매달려서 떨어지는 그런 잔혹한 그렇죠. 장면도 보셨을 텐데 앞으로 아프가니스탄은 혼란만 가득할 것 같습니다. 탈레반이 뭐 완전히 함락시켰다는 상황이니까요.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탈레반 정권이 득세한 아프가니스탄은 실제 더 극단적이고 위험한 국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세력들이 어떻게 아프가니스탄을 이끌지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죠. 탈레반 세력들은 이슬람 원리주의자로서 이슬람 원리주의 하에 통치를 할 겁니다. 1996년부터 5년간 탈레반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을 이끌었죠. 그때 아주 공포 정치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슬람 원리주의에 입각해서 정치와 종교를 일치되는 사회를 만들었고 또 여자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세계의 문화유산인 불교 유적지를 폭파하고 파괴하는 등 세계적으로 많은 우려를 낳았던 세력이죠.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들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통치할지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민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재건을 위해서 우리는 병력도 투입을 했고 투자를 많이 했는데 또 국제사회에서도 많은 투자와 노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간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의원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이번 아프가니스탄이 이렇게 어이없이 함락된 사태를 보고 어떤 점을 좀 느끼셨는지요? 저도 이번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느꼈습니다. 사실 아프가니스탄의 새로 만든 정부에서는 의지와 능력이 부족했죠. 특히 의지가 부족했던 겁니다. 스스로 지키겠다는 의지가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 사건을 보면서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느꼈습니다. 군은 강한 군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정신전력에서부터 훈련을 강화해야 되고 또 최고의 안보는 국민의 하나된 마음입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군을 지지하고 또 하나된 마음을 가졌을 때 강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를 지킬 힘을 키워야 되겠다. 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번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시죠. 그 안보는 국민의 하나된 마음에서 네. 출발한다는 거. 예. 그리고 그 결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네. 저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의원님 정말 좋은 설명 그리고 명쾌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또 한번 우리 주불리 긴급진단 한번 코너를 진행해 봤는데 구독자 여러분께 한번 마무리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대해서 긴급 진단을 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안보를 다시 돌아보고 강한 안보, 튼튼한 국방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같이 갑시다.